자, 이 영상은요, 학생으로서 1만 달러를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 1만 달러라고 하면은 대충 1,400만 원이에요. 그걸 학생들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의 수입 엔진을 체크하는 거라고 나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에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이런 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수입원이 되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거는 부수입원이고 주수입원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는 조그만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매일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 살짝 어려움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게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찝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겪어보니까 이 네 가지 옵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빨리 돈 버는 법, 느리게 돈 버는 법, 그리고 확장성이 낮은 거, 확장성이 높은 거,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처음에 나온 부분은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지만 확장성이 낮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는 건데, 보면은 여기 퍼스널 트레이닝, 뭐 아니면 배달 서비스, 아니면은 뭐 강아지 산책시키는 일, 네일 아트, 뭐 여러 가지 등등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고 작업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 노동이 들어가는 부분들인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이런 여러 가지 대면 서비스들을 우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시작을 할 때는 뭐 특별한 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거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자산을 일단 축적을 해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 부분은 내가 만약에 그런 서비스를 선택을 했다면은 현재 뭐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이것저것을 하려고 마케팅을 막 하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나가서 뭘 해라 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서비스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지역적인 제한적인 부분이 걸릴 수도 있고 서비스 타입에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도 갈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한계가 느껴질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는요, 돈을 느리게는 벌지만 낮은 확장성이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베이킹한 제품들, 식품들인가봐요. 네, 이런 부분들하고 내가 손으로 직접 만든 제품들, 그리고 아트웍 작업들, 그리고 야채, 뭐 채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컬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 특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 네, 요거는 돈은 벌 수는 있지만 하룻밤 사이 절대적으로 빠르게 될 수는 있진 않은 부류들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누적이 되는 그런 형태 제품인 거죠. 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 전에 있었던 서비스에서 뭐를 했었냐면은 자동차 세차하는 일을 했었대요. 그래서 요 세차하는 일로 번 수익으로 그 일부로 프라모델 같은 거를 구매를 해서 그걸 조립을 하고 RC카 판매장에 가가지고 판매를 한 거죠. 그런데 해보니까 내가 뭔가 노력을 많이 해서 요거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컨트롤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크지 않았다는 부분들인 거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요 작업들은 굉장히 나한테 중요하고 너무나 재미있는 작업들일 수가 있다. 그런 걸 너무나 하고 싶으면은 해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글로벌 프로덕트,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 요거는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낮은 수익 구조를 느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브랜드라던가 뭐 직송 제품이라든가 스니커즈 재판매라든가 주문형 인쇄, 이런 것들, 지역적인 부분을 굉장히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드롭시핑이나 주문형을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그 정도의 내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이런 거를 먼저 선택을 해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서 의류 판매를 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본인은 굉장히 예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서비스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10개의 제품을 사고 그거를 팔면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20개를 더 사고 또 20개를 팔아서 또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뭐 더 사고 이런 거를 반복을 했었던 수익 구조를 가져간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입으로 제품을 사고 팔고 하는 구조인데, 이분이 말씀하는 게 1개월에서 3개월간은 그렇게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재고가 남아도. 그런데 이게 좋은 방법일까 싶기는 해요.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제품 세계관이 굉장히 넓다 보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이 되면은 실제로 효과 있는 금액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빠르게 수익도 얻을 수가 있고 확장성이 넓은 부분들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결국에는 온라인 서비스인데 뭐 이런 것들, 카피라이팅, 내가 집에서 그냥 밖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영상 편집이라든가 썸네일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광고를 돌려주는 거,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만약에 제품을 저희가 사가지고 판매를 할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의 마진을 남길 수가 있지만,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판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의 마진이 남는다는 거죠.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실제 제품을 사입해서 판매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 다른 제품을 끌어다 와가지고 올려서 팔아본 경험은 있거든요.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진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저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의 100%에 가까운 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런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학생 기준에서 $10,000를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이 이제 그런 쪽을 하려면은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이 어떤 거에 정말 잘하는지, 어떤 걸 정말 능숙해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은 어떤 거를 배우는 거를 좋아하는지, 뭘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지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문제가 뭘까, 이 세 가지를 질문해서 이걸 엮어서 서비스를 만들어라 라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소득을 늘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피라미드를 한 가지라도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고소득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포지셔닝, 위치. 요거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자, 기업의 경우에는 뭔가 돈을 $50,000를 더 벌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문제 때문에 돈을 더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매자로 더 전환을 시켜야 되고, 더 나은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은 판매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돈을 더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썸네일 디자인을 한다거나 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생각 전환을 해가지고 특정 기업의 뭐 썸네일 디자인을 메인으로 잡는다거나 특정 기업의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서비스를 너무 값싼 가격으로 하지 마라.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격을 낮춰서 뭔가를 하지 말고 좀 더 높은 의미 있는 작업에 힘을 써라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자, 레버리지는 대략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진짜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기업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저도 그렇고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셨던 노력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진 않는다. 결과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뭔가 결과적으로 좋지 않아. 그 노력에 대한 거를 알아줄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도달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대부분 고객을 쫓아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가 하려는 서비스나 아니면 뭔가 판매해야 되는 제품들, 상품들을 너무 고객을 맞춰가지고 쫓아다녀서 하나하나 팔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자, 이분이
영화 포스터 같은 걸 만들려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틱톡에서 인력을 한번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영화 포스터 관련 키워드로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운영했던 사람이 원래는 나는 취미 삼아서 그런 포스터 올리는 일을 했고 이게 일로 아니라 취미처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안을 했을 때는 맨 처음에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틱톡 계정이 점점점 파워가 세지고 DM으로 일에 대한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그 사람이 나중에 본인한테 DM을 다시 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지금 이 영상 올리신 이분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사업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제일 큰 거죠. 자동화. 이 수익의 자동화가 너무나 큰 부분이거든요. 저도 요거를 고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내가 같이 일해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 나이가 어렸던 분들의 95%는 대부분 요 수익 자동화가 잘 안 됐다더라. 그게 핵심은 뭐냐? 데드라인을 못 지켜서, 마감일을 못 지켜서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유는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이유였어요. 데드라인을 절대 놓치지 않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수월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것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자동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수익을 자동화시키는 사람들은 뭔가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CRM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거를 누구랑 연락했는지, DM을 했는지, 메시지를 했는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싹 다 모여져 있는 거. 요거를 CRM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한 방에 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소득이 생기면은 그걸 부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들어오면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다른 데 투자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분은 재정 전문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진짜 낮은 단계, 진짜 그 리스크가 낮은 단계의 저축 계좌를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저축이라는 게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투자한 게 뭔가 시장이 폭락하거나 잘못될 경우 내가 돈을 저축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약간의 위험도가 살짝 있는 거를 인덱스 펀드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덱스 펀드가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잠깐 보면은 인덱스 펀드는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이 된다. 이러한 게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해본 결과로는 인덱스 펀드를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개별 주식 사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개별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하죠. 저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주식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아서 많이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제 나이대 분들과 다른 좀 더 나이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초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도 주식에 투자할 정도니까 알고 가면 더 좋겠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올 게 나왔네요. 암호화폐. 근데 이게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을지 안 맞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하이 리스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분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하려면은 많은 조사 그리고 많은 검색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시길 권장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학생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봤을 때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한국에 있는 정서와 외국에 있는 정서가 다르잖아요. 특히 아르바이트 개념 자체도 다르고 저희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월 금액을 받잖아요. 요즘에는 건 금액으로 받는 것도 많이 생겼지만 나이적인 문제도 있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정서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많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확장이 가능한 서비스, 내가 투자한 전환율, 마진이라고 하죠.
그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들, 내가 노동을 맞이하지 않고 뭔가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을 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동화를 시켜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내용 뭐야 별거 없는데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보면서 살짝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약간 제 스스로 서비스가 어떤 취약점이 있고 뭐를 좀 더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게 됐고, 뭔가 서비스를 해보려는 분들이나 수익을 벌려는 특히 학생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